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네, OLED로 굉장히 좀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실적 부분에서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어떻게 고를 하실지 스탑을 하실지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오늘장 저는 고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든 장에서도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고를 외쳐주셨고요. 이에 반면에서 나래루키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고를 외치겠습니다. 시장이 좀 이제 조정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오늘 결과에 따라서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두 분 다 고를 외쳐주셨으니까요. 자세하게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2월에 덕산 하이메탈에서 인적 분할 후 신설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AM, OLED, 유기물 재료 및 반도체 공정용 화학 제품을 제조 그리고 판매하는 화학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작년부터 중국 모바일과 삼성 TV라는 두 가지 모멘텀이 꾸준히 제기돼 오면서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던 그런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일단 최근 들어서는 삼성발 OLED 악재가 어떤 덕산 네오룩스에게는 단기적인 어떤 부정적인 요소로 크게 작용을 했다. 이 점을 좀 일단은 눈여겨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1분기에는 특히 삼성발 악재에다가 아이폰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고객사의 OLED 가동률이 40%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1분기의 실적 저하는 좀 따라서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태였죠. 이에 따라서 물량 감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요. 어떤 재고가 물량이 감소가 되게 되면 만들어 놓은 제품의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이런 재고에 관련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일회성 비용의 반영이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또 하락, 주가 하락과 실적 하락, 이건 역시 높을 것으로 좀 판단이 돼서 어찌 보면은 좀 1분기 실적은 약간 좀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이런 실적 악화의 주 원인은 어떤 애플에 대한 어떤 물량 감소에다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M9 재료향 레드 호스트 공급이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A3의 가동률 급락에 따른 어떤 기타 소재들의 공급량이 따라서 급락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공급량이 급락하다 보니까 어떤 수주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따라서 실적 악화가 함께 뒤따라오는 그런 악순환이 조금은 반복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따라오는 2분기 실적은요, 삼성 디스플레이 A2 생산 라인 중심의 가동률 회복으로 매출액이 197억 원, 또 영업이익이 3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개선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1분기 실적은 좀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분기에 가서는 어느 정도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 많긴 하지만 어찌됐건 전년 대비해서 조금은 좋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다는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확인이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요, 실적 개선이 이끌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신규 아이폰 출시, 그리고 중국 고객사 향 리지드 패널 공급 확대에 따른 삼성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의 가동률, 이것에 따라서 개선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뒤따라서 오는 중국 패널 업체들의 OLED 생산량 확대에 따른 어떤 매출 확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중장기적 관점의 성장도 조금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중기적 혹은 그 이상 좀 길게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또 중기적인 것을 넘어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요, 2020년에는 애플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세트 업체들의 OLED 채택 비율이 확대가 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 부분으로서 좀 주목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 생산 라인 가동 본격화에 따른 어떤 대형 OLED 시장으로의 진출. 요즘엔 TV 같은 경우에는 소형 TV는 잘 안 보죠. 집이 작다고 하더라도 TV 형태가 좀 커지고 있고, 모니터 자체도 좀 최소한 24에서 27인치 이상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좀 대형화에 따른 OLED 시장 진출, 그리고 QD OLED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투자와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산에 성공할 때 아무래도 덕산 네오룩스의 실적은 좀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단기적인
당장으로서 보다는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요일장이라고 해서 폭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약간 좀 중장기적으로 좀 시야를 좀 넓혀서 한 2020년쯤 그때쯤에 좀 위상을 조금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면서 좀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장 일단은 고를 말씀드렸고요. 덕산 네오루스 오늘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어제장부터 그 전부터 해서 서서 이렇게 크게 조정이 들어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은 좀 우리가 멀리 봤을 때 현재로서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매수 현재 가격에서 좀 진행 가능하실 것 같고 대신 손절 라인은 조금 타이트하게 14,000원으로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7,000원까지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덕산네오루스 오늘 장에서도 조금 이렇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2, 3거래일 동안에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대부터 원래는 주가의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매수를 좀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매수 밴드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대부터 13,000원대까지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오늘 뭐 중장기로 보실 거라면 오늘부터 좀 보초 쓰셔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흐름 보고 충분히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나래루키 얘기도 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정루키 이제 말씀에 첨언을 좀 드리자면 덕산네오룩스는 QL OLED TV의 뭐 대표 수혜주입니다. 단기 실적은 조금 부진하지만 기대할 요소들이 좀 많은데요. 이제 중국 패널 업체들이 2019년 OLED 투자를 집행하고 있고 일단 램프업에 따른 2020년 소재 수요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고요. 이제 QD OLED는 동일 면적당 이제 뭐 HLD 사용량이 많아서 물량 증가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중국발 OLED TV의 대성장에 힘입어서 고객사가 QD OLED TV 양상에 성공한다면 이제 덕산 네오룩스의 중국 실적은 퀀텀 점프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해 중국에서 뭐 이제 액정 표시 장치의 라인이 가동됐고 2020년 하반기에는 이제 생산 능력에서도 이제 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5개의 뭐 10.5세대 OLED 라인이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2021년까지 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2021년 중국 OLED가 OLED TV가 뭐 한국 업체를 압도할 전망이라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가 OLED TV에 진출하지 않을 때 미래를 좀 담보할 수 없는 예정이 있긴 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보시면 조정이 조금 나와 있지만 분할 매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